자,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우글로벌이죠. 자, 새우글로벌은 홍준표 관련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홍준표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2탄. 자, 우선 저는 어떤 정치적 색깔이나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황상의 근거로 해당 주식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은 과거의 움직임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면 종목 역시 반복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총선이나 대선 테마주는 대부분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로 연관이 있어서 종목들이 엮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또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우선 자 2탄 홍준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홍준표는 가장 이제 좀 귀치가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 총선 출마 여부였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였어요. 근데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죠.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 장내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내년 총선에 대한 출마를 이야기했죠. 거기에다가 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정치를 그만두면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만둘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일단 그럼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선 이 총선에 좀 여러 번 나오죠. 국회의원은 여러 번 합니다. 그죠? 자, 15대 총선. 15대 총선에 나와서는 15대에서는 어디 갑니까? 바로 서울 송파구 갑으로 나갑니다. 그죠? 자, 이때가 신한국당이었어요. 그죠? 신한국당인데 당선됩니다. 그죠? 당선. 신한국당. 당선되죠. 근데 그다음에 16대. 16대에서는 동대문구 을로 갑니다. 한나라당이었어요. 그죠? 한나라당. 바뀌었죠. 그다음에 또 당선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17대. 그다음에 18대 똑같이 동대문구 을로 나가면서 한나라당이었어요. 역시나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돼요. 자, 그런데 19대 때 당선이 안 돼요. 19대 때 당선이 안 됩니다. 그죠? 똑같이 동대문구 을로 나갔어요. 자, 그때 왜 안 됐습니까? 새누리당이었죠. 이름을 바꿨는데 새누리당이 되면서 2위로 낙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일단은 새누리당에 그대로 몸을 담고 경상남도 도지사로 갑니다. 도지사로 35대와 36대 도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당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19대 대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9대 대선 나가죠. 자, 그때 뭐였어요? 바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으로 나가죠. 그리고서는 2등, 2위 낙선을 하게 되네요. 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전부 다 같은 정당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부 다 같은 당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선은 요 시기가 가장 조금 좀 이제 컸겠죠. 여기서 이제 당선이 동대문구 을 같은 경우에서는 3번이나 재선을 하고 3선하고 4선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자기 앞마당이었겠죠. 앞마당이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서 낙선이 되면서 경남도지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일단 거기서부터 조금 움직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대선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낙선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선 대선 낙선 이후에 어떠한 행보도 움직여주지 않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총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총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데, 자, 2020년이죠. 2020년 총선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은요 100석 선이 무너지고 90석 선마저 무너지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당연히 황교안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 사퇴를 하고요. 홍준표가 2년 만에 다시 당권을 잡겠죠. 예. 홍준표가 다시 대표가 된 후 한국당을 친박, 그다음에 친황을 전부 나가리 시킨 후에 당연히 경선에서도 홍준표는 김문수, 김진태를 완전히 제압하고 매우 무난하게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자, 민주당도 경선을 시작하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에 이낙연, 임종석이 경선에서 박살나버립니다. 자, 역시 도덕성 문제로 이재명도 박살이 나죠. 예, 박원순은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서 안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그럼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유승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어디까지나 정황상 제 뇌피셜입니다. 자, 17대 대선, 19대 대선급의 아주 지루한 개표가 될 겁니다. 왜냐면 홍준표가 당연히 박살이 날 거예요. 일단 홍준표는 당연히 지방선거 전처럼 막말하다가 개박살이 날 겁니다. 자, 창원 가서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을 하고요. 예. 부산 가서 강북 디스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일부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홍준표는 맞는 말을 해도요, 국민적 인식이 아주 최악이라서 맞는 말을 해도 그렇게 들리지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박원순은 이낙연이나 임종석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과 연관성도 별로 없는 비문이죠. 딱히 네거티브한 요소는 없어요. 페미니스트인 게 이제 청년들한테는 좀 걸림돌이 되겠지만 프로에서는 홍준표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결과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박원순이 제일 높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대구, 경북, 강원, 그다음에 부울경을 제외하고 박원순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겠죠. 예. 박원순은 페미 성향으로 청년표가 유승민에게 상당히 많이 가서 유승민도 선전을 하겠지만 반면 홍준표는 탑오브 미친놈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명 선거 초반에는 35% 정도 나오다가 막말과 뭐 진압 단속 실패로 표를 엄청나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부 지역은 박원순이 장악할 거고 접전 지역은 부산이랑 강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대선에 실패한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선 제가 추리한, 그리고 제가 정황상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로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선 총선에도 나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홍준표 관련주는 무조건 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홍준표 관련주를 보도록 할게요. 홍준표 관련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세우글로벌, 그 다음에 두울산업.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 두 가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저번에 이제 2017년 3월에서 5월 기간 동안 많은 상승이 보였습니다. 자, 이때 뭐였습니까? 바로 대선이었죠. 2등에서 낙선한 대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크게 올랐다가 대선 당시 빵 뛰어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죠? 자, 두월 산업도 역시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여기 똑같은 시기에 딱 올라가죠.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총선 때문에 역시나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우글로벌이에요. 자,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대선 주자였을 때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 지지 라인 때는 역시 1,500원 라인대로 보이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빠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 자, 이번에 총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된다면 앞으로의 대선 주자로서의 움직임을 본다면요, 충분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4,000원 선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약 100% 구간의 수익권을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특히 세우글로벌은요. 왜냐하면 대장주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공략은 현재 라인대에서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아니면은 1,500원 라인대까지 빠졌을 때 사도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1,500원 라인대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절 라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절 라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뭐 2,000원 라인대에서 그냥 매수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겠죠. 예, 2,000원과 2,150원 요 라인대, 그죠? 요 라인대에서 그냥 매수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판단 같고요.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매도는 역시나 4,000원 부분까지 가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나, 그죠? 가장 좋아 보이나 어디까지나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의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3,500원까지 보시고 3,000원에서 3,500원까지의 라인대를 보시고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어떻게 돼요? 좋은 수익률로 좋은 수익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모습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관련주에서의 이 새우글로벌은 항상 눈여겨보셔야 된다. 항상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올라갔어요. 그죠? 항상 눈여겨보시고, 다른 관련주들도 뭐 보시긴 보시는데, 이 다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움직임이 없어요.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곳에서 올랐다가 7월 달에는 정작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17년에. 예, 그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은 보지 마시고, 보시려고 한다면 9월 산업까지만 보시고,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새우글로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탄 총선 관련주 총정리 2탄 홍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뭐 1탄은 이낙연이었습니다. 1탄 이낙연이었고 이제 홍준표인데, 자, 우선 그러면 3탄은 또 어떤 걸로 가야 되느냐? 3탄은 또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유승민 후보나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 글쎄요. 3탄은 3탄에서 직접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3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